술의 폐해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술의 폐해가 문제되었던 것은 어느 시대부터인가? 몇 달 전 1447년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과거시험 답안지가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려 576년이나 된 해당 답안지는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중 가장 오래된 문서인데다가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세종대왕 시절에 쓰인 만큼 곧장 빠르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양호해 내용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세종대왕이 출제한 문제와 합격 답안지 내용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죠. 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이며 어린 나이부터 24살, 많게는 30살까지도 하루 종일 학업에 열중해 수많은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과거시험 난이도는 어떤 수준일까요? 과연 현대의 한국인이 풀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가장 오래되었다는 과거시험지와 과거시험 내용,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특이했던 과거시험 문제들과 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과거시험지의 주인공은 1447년 세종 29년 문과 중시의 응시에 을과 3등 제1인으로 급제한 문신 정종소인데요. 과거 시험지는 정종소의 현손이자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의병 정세아의 집안인 경북 명천 명일 정씨 호수종택이 2012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고 박성우 교수가 올해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답안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문과 과거 시험지는 현재 12건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가 그동안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과거시험 답안지가 1507년에 치러졌던 것인 만큼 무려 60년이나 더 앞선 15세기 세종 때의 유일한 실물 과거시험 답안지의 발견 소식에 정종소라는 인물과 그 집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정종소는 부친 정문예가 포은 정몽주와 8촌 사이인데다가 정종소의 5형제 중 3명이나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당대 큰 명성을 얻은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세종 시절 급제한 정종소는 집현전, 이조 절양 등의 관직을 거쳐 외직으로 현령, 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강직함으로 비리를 물리치고 백성을 아끼어 부임된 지 1년도 안 되어 백성들을 평화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또 정종소의 후손 호수 정세아는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의병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실질 경쟁률이 3000대 1에서 1만 5000대 1에 달했을 정도로 지독했던 만큼 현재 보통 5급 공무원 경쟁률이 35대 1이고 9급 경쟁률이 21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정종소의 5형제 중 3명이 문과에 급제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틀림없는데요. 그러면 치열한 경쟁률로 많은 낙방자를 만든 정종소가 치른 과거시험 문제와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논술과 시 형식입니다. 법을 세우고 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문제다. 인재를 쓰는 것에 대한 사안과 고려조의 사병 및 정방 혁파 후 조선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대책은 엎드려 왕께서 내신 책문을 살펴보건대 법을 세우고 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시는 생각건대 제왕의 도는 비록 제왕의 법과 똑같지는 않지만 때때로 더러 다른 도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 고금의 이치입니다. 법이 다른 것은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옛날을 참작하여 지금의 준칙으로 삼아 이익과 손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법이 확립되어 폐단이 생기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고 교화가 행해져서 변하는 풍속이 있을 것이니 제왕이 다스리는 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소는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기보다는 왕이 고금의 원칙과 도리에 맞게 법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문과 중시에 급제했는데요. 한편 조선시대 임금이 내린 책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특이했던 문제는 바로 광해군이 내린 책문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채 끝내 복위되지 못한 광해군은 1616년 겨울 증광회시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면 반드시 돌아오니 해이고 밝으면 반드시 어두워지니 밤이로다. 그런데 석 달 금은 밤에 꼭 밤을 지새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한 소반에 산초를 담아 약주와 안주와 함께 우서른에 올리고 꽃을 바치는 풍습과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쫓아내는 풍속은 석 달 금은밤에 밤샘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침향나무를 산처럼 얹어서 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화산 풍습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석 달 금은 전날 밤 하던 액마기 행사인 대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왕한석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탄식했다.
소식은 도소주를 나이순에 따라 젊은이들보다 나중에 마시게 된 서러움을 노래하였다.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것에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 같은 감성적인 광해군의 질문에 문신 이명하는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습니다. 라는 유명한 답변으로 급제했죠. 이 외에도 조선의 과거 시험에서는 술의 폐단이나 정치적인 질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요. 중종은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라고 묻는 책문 이외에도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조광조를 발탁하였던 1516년 별시 문과에서는 술의 폐단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술의 폐해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술의 폐해가 문제되었던 것은 어느 시대부터인가? 우임금은 향기로운 술을 미워했고 무왕은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으며 위나라의 무공은 술 때문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시를 지었다. 이토록 오래전부터 술의 폐해를 염려했으나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술의 폐해를 논하라는 내용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치렀던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 일본과 화친하는 것이 좋으냐, 정벌하는 것이 좋으냐는 나라의 생사가 걸린 양자택일의 책문을 던졌고 또한 명종은 육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여야 하는가를 묻기도 했는가 하면 교육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